시작할까요? 네. 이걸 볼륨을 해야 된가? 예, 예,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문안 두 후보가 마지막 상해 임시정부였던 이 경교장에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역사적인 날입니다. 바로 그 시간대에 저희는 이 국민석유 주식회사 설립운동 준비위원회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민석유 설립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집입니다. 먼저 이 국민석유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께서 먼저 유성엽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셔야 할 것인데. 예, 유성엽 의원입니다. 높은 기름값으로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 높은 마진에 대한 의혹이 해소가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간접세로서 세율이 높다라는 것이 우리 대다수의 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국민석유회사 주식회사를 출범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실천적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이렇게 나서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개척하고 열어가는 이런 국민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과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이곳까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참여와 또 더 많은 분들의 힘을 못해서 반드시 국민석유 주식회사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강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동원입니다. 여의도 앞에 가면 주유소에 휘발유 1리터에 2,500원대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석유는 우리나라에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시장은 외국계 석유회사가 석권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과거 석유공사에서 직접 정유해서 국민에게 공급했던 것을 노태우 씨가 자기의 사돈인 SK에 민영화라는 미명으로 이 기업을 팔아넘긴 이후에 우리나라 석유시장은 완전히 외국계 석유회사로 진입했습니다. 지난 한 해만도 이 정유 4사가 주식의 이익을 배당해서 외국으로 빼돌린 돈만도 1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자원인 석유를 우리 국민이 스스로 줄을 모아서 국민 석유회사를 만들고 좀 더 싼 값으로, 최소한 20% 이상 싼 값으로 우리 국민들께 공급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첫발을 공개적으로 디디는 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곡식 없이 쌀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지금은 기름 없이는 세상을 살 수 없는 이 세상인데,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주학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석유회사가 명실공히 국민을 위한 그러한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민병두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네. 예, 경제민주화가 이번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시대정신이라고 합니다. 경제민주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재벌개혁, 지배구조의 민주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아울러 시장 행위의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과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고 대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상으로 1천억 원에 가까운 약정을 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또 역사상 가장 강한 소비자 운동으로 지금 집결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불만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와 또 여야 대선 후보, 국회가 이러한 소비자들의 분노에 대해서 진정으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대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국민 석유 설립 준비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약정한 총액을 보니까 750억을 넘어섰습니다. 10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이달 안에 이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현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구체적인 작업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공개적으로 현재 대권에 출마하고 계신 여러 후보들에게 공개적인 질의서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10개 항목인데요. 가장 큰 것은 소비자 주권 운동으로서 국민들이 1인 1주각기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부의 독과점과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 또 일자리 만드는 그런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국민 석유 설립 운동을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국제 유가의 변동이 매우 심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내용을 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구에 도착되는 신고된 가격만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입하는 원유의 원가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전체 거래량의 7% 미만으로 매우 소량으로 거래되는 싱가포르 유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 시장의 판매 가격을 정하고 있는 이 잘못된 그러한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국민석유처럼 이제 출발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비축의무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에 부과하고 있는 비축의무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원유의 어떤 확보라는 그러한 명분을 깔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거대 정유사가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사업법을 개정해서 비축의무제를 중소기업이 진입할 경우에는 폐지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우리는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또 동시에 이 반제품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제품 그 수입의 경우에도 완제품과 마찬가지로 비축의무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제품에 대한 비축의무를 폐지한 것처럼 반제품에 대해서도 비축의무를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경부가 일방적으로 정제 사업과 마찬가지로 비축의무제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올바르지 않다. 이게 세 번째 질의입니다. 또 네 번째는 지금 세계 각국이 대체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20, 30%의 사용을 지금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10%를 쓰도록 이렇게 법적으로는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대체 연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권리가
정유 4사에 독점되어 있습니다. 다른 중소기업의 이 대체 연료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유 4사에 독점되고 있는 이 대체 연료를 혼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중소기업도 품질 기준과 생산 시설 기준에 맞다면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놔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체에너지 사업에 참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대선 후보들께 이 문제에 대한 그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들이 이 경제 민주화와 관련돼서 많은 후보들이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제 총액 제한 제도랄지 순환 출자 규제랄지 이런 여러 부분 그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제도가 기왕에도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그 변천 과정을 밟아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양극화와 부의 독점 현상이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거의 중요한 이 반독점과 관련되어진 법률이 제정되고 이러는 과정을 보면 전부 빠짐없이 기름값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110년 전에 이 엔티트러스트 관련되어진 법 규정이 만들어질 때도 록펠러 그룹에 의거한 석유 독점이 문제였거든요. 지금 우리의 경우에도 정유 4사의 이 독점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같은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이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독점 행위로 인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의 공정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독점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그래서 시장의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는 우리가 부딪혀 있는 이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면적인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독점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법 규정도 그렇고 미국 시장 안에서의 그런 경제 주체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법무부 안에 반독점 금지국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점으로 인한 범죄 행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처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 기관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아니든 총리 산하든 독점 금지국을 설치해서 독점 범죄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독점 금지국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를 대통령 후보들께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제조와 판매가 대체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조와 판매, 특히 석유 시장의 경우에는 판매조차도 89%를 정유 4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시장 경제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명백한 시장에 대한 완벽한 지배를 이렇게 보장해주고 있는 나라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하는 점을 대통령 후보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는 일자리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10여 개 부처로 나뉘어져서 내년도 예산도 10조 9천억이 배정이 됐던데 연간 10조 가까운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사실은 일자리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2, 3개월짜리 임시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정부가 면피용 정책으로 현재 일자리 정책이 전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10여 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일자리 사업을 중앙정부가 통폐합해서 일원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위원회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위원회를 직접 맡아서 일자리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1년에 2,800억 달러에 가까운 부품 소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출하는 것들이죠. 이 가운데 일부만 중소기업들이 개발해서 판매한다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는 현실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고 후원한다면 가능할 텐데 지금 직영부의 차관이 주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회의 가지고는 저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회의를 확장하고 또 제도화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신다면 일자리 문제는 분명히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들이 이러한 적극적인 일자리 만드는 그러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9번째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난국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정유와 석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술 사용료가 연간 4조 원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고스란히 우리 한국의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석유화학 산업을 발전시킬 때에 처음에도 이 기술의 자립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가 일단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활용을 하자 이렇게 원칙을 잘못 정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 기술 공정료, 기술 사용료죠. 기술 사용료를 연간 4조 원씩 부담하는 한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건 반드시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희는 원가 절감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술 공정을 시급하게 국산화할 수 있는, 물론 이 분야는 석유화학 분야도 있고요, 섬유 분야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모든 분야에 전부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공정기술원을 설립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 그러한 노력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공정기술원 설립에 동의할 용의가 있는지 하는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류세가 너무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1년에 26조, 28조씩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간접세입니다. 그리고 간접세는 일반 서민들 중에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20% 싼 기름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20% 기름값을 인하할 수 있는, 아니 20%의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채택할 용의가 있으신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10가지를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대선 후보 진영에게 오늘 발표도 하고 직접 또 전달도 할 것입니다. 저희 국민석유준비위원회는 전국적인 그런 조직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항목에 보다 성의 있고 진지하게 문제를 풀려는 그러한 후보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차기 정권의 정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방 그 10가지의 10여 개 항목의 공개 질의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개 질의서가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저희 이걸로 이만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